울분과 울분장애, 이 화와 분노, 울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와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 신생 국가 중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민주화, 경제 발전, 이 양날개를 다 한 나라 아니에요? 사실 정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사실 민주화도 되고 경제 발전도 되고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이전에도 뭐 조선, 고려, 신라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가? 라고 보면 사실은 성공을 했는데 과연 건강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화가 나 있거든요.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뉴스에서 보면 뭐 물론 끔찍한 사건만 자꾸 보도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배우자 살해, 부모, 자녀 살해 이런 인간의 범죄 중에서 가장 끔찍한 존속살인 뭐 애들 그 어린 나이까지 살인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그 밑에는 분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그야말로 내 가족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하지만 또 가족이 아닌 묻지마 살인도 있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화를 퍼붓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잔혹한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건 좀 치워놓더라도 항상 화가 좀 많이 나 있고 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는 공부 잘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자꾸 닥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학교를 가면 날 좀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모욕받는 느낌? 그 친구들한테 많이 받죠. 소위 따돌림을 다니면서. 사회 가도 뭐 그런 책도 있고 영화도 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상사, 동료, 후배한테도 다 화가 나고 집에 와도 가족한테도 화가 나고 이게 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화를 내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가족은 또 화를 내고 받고 이러고 사는 거죠. 이게 보면 또 세상을 크게 봤을 때 어떤 정치권들 이게 다 자기의 이익으로만 돌아가는 거 같잖아요. 엉망인 것 같고 그거 보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푸대접 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내 살기가 좀 팍팍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래서 또 화가 나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나라 꼴을 봐라 엉망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또 화가 나고 옆에서 좀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화난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정말 문제야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 어떤 정치를 통해서 화를 달래보려고 또 정말 제대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또 참여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패를 가르고 싸워야 유리하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게 표가 나오니까 거기에 또 농락당하다 보니까 화가 더 나는 거죠. 돈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의 거기에 그 패악에 화가 나기도 하고 정권을 바꿔보면 달라질까? 뭐 그런 길에도 무너지고 모든 정치인들은 다 같다란 무력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화가 더 많아지고 사실 지도층들이 우리가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래갖고 책임을 더 잘 지워야 되고 하는데 그들을 더 썩었다 하면서 또 화가 나고 또 주변에 어떤 갑질, 뭐 직장에 갔더니 갑질, 부당한 처사 이것 때문에 너무 무력해지고 화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화가 난 건데 이 화를 어떻게 할까요? 참고 있다가 이 화가 정말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도 화가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그 사람이 화를 내게 한 게 아닌데 그냥 싫어서 뭐 여자가 옆에서 빽빽거리는 소리가 싫어서 시끄러운 게 너무 싫어서 목소리가 싫어서 아니면 그냥 싫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정말 이 사회 자체가 분노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범죄화되는 걸 좀 떠나서도 그냥 보통 흔히 보면 뭐 층간소음 문제 그런 거 갖고 마찰 겪다가 상대 집에 올라가고 뭐 두드리고 이런 것들이 일상사고 심지어 불 지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칼부림하시는 분도 있고 뭐 길에서 운전 때문에 서로 손가락 욕했다가 난폭하게 출발 정지 추격하고 뭐 창문 내리고 욕하고 뭐 따라가고 이런 화들 정말 많아요. 사실 뭐
무슨 뭐 칼부림 이런 것들 사건들 보면 꼭 무슨 조현병 때문에 환청망상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고 하지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냥 화가 나서 칼부림했다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칼부림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걱정하는 게 그 칼부림 대신 말부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부림. 콜센터, 공공 뭐 이런 기관, 민원, 백화점, 접객 업소에서 만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그 말부림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요. 이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말부림 당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울분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죠. 내가 분노를 받다가 분노에 휩쓸리는 거죠. 그 분노와 그 분한 마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못해가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분까지 생기시는 거죠. 분노가 분노를 낳는 거죠. 주변 사람, 예를 들어서 자살하고 돌아가신 분,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게 분노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것들이 잘 안 되고 방해받거나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강요당할 때 생기는 게 분노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분노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못하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서 내가 억울하게 손해본다고 생길 때 바로 그 분노와 울분이 생긴다는 거죠. 노력을 했는데 적당한 보상이 있으면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너무 많이 해도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 보상이 노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력에 적당하다라고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노력은 많이 했는데 보상이 적으니까 울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내가 끊임없이 경쟁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직장 잡기는 어렵고, 그 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어떤 협력하고 같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깔아뭉개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야말로 흙수저인데 정말 고생 그렇게 했는데 금수저들은 너무 쉽게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불공정함, 그것들은 분노의 촉발제가 될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사실 다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으로 참 뭐 다 발전하기 전에는 다 힘들고 가난했으니까. 그러면서도 돕고 살았다는 어떤 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처지면 남은 잘 사는데 나만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길을 쓰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화가 생기는 거죠. 지금 뭐 저 나이대를 비롯해서 그런 어떤 기득권, 기성 이런 세대, 이런 사람들은 워낙 어려울 때 삶을 시작했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20년보다 조금씩은 더 좋아졌거든요, 세상이. 하지만 지금 젊은 층은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이 어느 정도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살림살이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 거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복지는 아직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신 기성세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이 젊은이들 화가 난다, 울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막연하고 무지와 착각이다, 좀 열심히 더 살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또 울분을 만들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정말 내 것을 뺏기고 있다는 울분이 있는데, 이런 울분을 정말 이해받지 못한다고 할 때 울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 보면 초등학생, 뭐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어린 애들도 그냥 심한 범죄를 저질러요. 거기 그 밑에 보면 항상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 여러분 분노의 대상이 어디까지 갈까요? 정부의 분노, 여당, 야당, 정치인, 뭐 이웃 중국, 일본, 미국, 북한, 강대국, 기득권층, 뭐 도덕, 기성세대, 동기, 후속세대, 어디든지 분노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정치가 사실 이런 것들을 포용하고 다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그런 마음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기본적으로 편을 갈라놓고 우리 편을 모아야 표가 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울분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화를 완전히 참아서 생겼던, 그래서 몸이 아팠던 화병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울분 같은 거는 요즘에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병은 내가 어떤 관계에서 힘들어서 그것을 참고 눌러놨다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외상 울분 장애는 어떤 사건, 모멸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회복되지 못하고 모멸감, 불공정 의식 때문에 울분이 커지는 거고, 간헐적 폭발 장애는 욱 터지는 거고, 그런데 요거랑 조금 다르게 평상시에도 계속 아주 만성적으로 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울하고도 불안해도 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이 화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울증에서 보이는 우울감, 슬픔, 무기력 이런 게 없고, 불안장애에서 보이는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게 없이 어떤 분노만 보이는 거를 저는 그것을 신종분노장애라고 믿어요.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종분노장애를 우리가 얘기하면 신종 코로나, 뭐 신종 프루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 코로나처럼 코로나19 이래서 2019년에 생긴 병이다라고 하면 신종이라고 쓸 수 있는데 신종이라는 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범사에 화가 나 있다. 그래서 범분노 장애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병이 없는 게 아니죠. 있는 병들을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 범분노 장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보고, 화병과 PTD와 범분노 장애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